비타민C하고 소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목에다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계시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좀 전에도 평소에 제 방송을 잘 봐주시는 분이 계신데 아침 식사 후에 한 알, 점심 식사 후에 한 알 이렇게 굉장히 한 알씩 드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군요. 그렇게 드시면 별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24시간 전체적으로 퍼뜨려서 나누어서 먹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이제 비타민C를 몸 안에 충분하게 흡수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2시간 간격으로 하나씩 먹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먹으면 흡수는 굉장히 잘 된다. 흡수되어지는 양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C는요,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최소한 2알 정도, 2000mg 정도를 드시면 그 드신 식사가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은 위산 분비량이 굉장히 약하다 서양인에 비해서 그런 뭐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잘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되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어지면 결국 장이나 또는 혈액 안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약 2g, 3g 때에 따라서는 더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뭐 한 20여 년 동안 하루에 6g 이상 주로 식사할 때 주로 많이 먹어 왔습니다. 비타민C는 그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일단 도움이 잘 되고요. 소화를 할 때 섭취되어진 것들이 소화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흡수되어져서 혈액 속에서 또 항산화작용, 기타 다양한 비타민C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비타민C 때문에 또 변비가 온다든지 각종 비타민C 부작용, 예를 들면 속이 쓰리다, 설사를 한다, 두통이 온다, 또는 졸음이 심하게 온다, 또 요로결석이 온다, 그 다음에 변비가 온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비타민C를 먹음으로 인해서 몸에 대사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호전 반응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전 반응. 그래서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양을 조절을 하시면서 드시면요, 그건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소에 속이 좀 쓰리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먹다가 위장이 좀 튼튼해지면 다시 식전에 먹는 게 사실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C 안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드시는 것이 좋고,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친구들한테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비타민C 안 먹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먹는 사람보다는 안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타민C 생기 모양을 보면 약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약인 줄 알고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일 속에서도 비타민C는 발견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도 비타민C는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타민C를 먹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 먹는 것, 비타민C가 몸 안에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평소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았거나 몸에 비타민C가 거의 없는 듯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뭐 처음 시작하는 양이 200mg 또는 500mg 이 정도씩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응급실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드시고요. 양은 조금씩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못지않게 더 중요한, 비타민C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염분, 소금을 음식에 넣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보충을 시킬 수밖에 없고, 염분은 소변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충을 시켜 주어야 된다. 마치 밥을 먹듯이 또는 고기, 단백질을 먹듯이 염분도 충분하게 먹어주고 남으면 빠져나간다라는 건데요. 그런 양으로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C보다 염분이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비타민C보다 소금이 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더라. 어제 방송에서 그 질문하신 분, 그분도 소화가 안 되고 있는 분이었는데 결국은 염분과 관계가 깊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병원을 대형 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온몸을 뒤져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염분 저염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염식을 하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때문에 이분은 저염식을 계속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염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니 염분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체크는 병원에서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는 곳이 별로 없죠. 그리고 염분을 적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염분 체크를 할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염분 먹으라 소리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혈액을 뽑아서 염분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혈액은 항상 정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죠. 염분 먹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혈액이 정상이니까. 그런데 혈액 말고 혈관의 바깥쪽 부분, 특히 뭐 소변 이런 용액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양은 체크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양이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혈액 속이 염분 농도가 0.9%이고 혈관의 바깥쪽도 혈관을 서며 나와가지고 우리 몸 속에 돌아다니는 것이 염분이기 때문에 이 우리 몸 전체에 염분은 퍼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혈관의 바깥쪽이 어디냐라는 건데 측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소변입니다. 그래서 소변의 염 농도를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소변의 염 농도가 0.9% 이상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아래로 나온다면 염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소화가 안 되거나 기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힘이 없으신 분들, 몸에서 힘이 생성이 되어지지 않아서 맨날 누워 있어야 된다든지 어디 다니기가 힘드신 분들은 우선 염분이 제대로 몸속에 들어있는지 그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체크를 해도 답이 없다. 혈중에 들어있는 양은 정상이다. 그래서 소변의 염농도를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융소금을 물컵에 넣으니까 뿌옇게 되더라. 그리고 그게 안 녹고 남아있더라.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은 무엇이 들어있는 거냐라는 건데요. 염화나트륨 NaCl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KCl, CaCl2, MgCl2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천일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주겸이라고 아실 텐데요. 주겸도 똑같이 NaCl, KCl, CaCl2, MgCl2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물론 뭐 나머지 천일염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도 들어있고 중금속도 들어있고, 그런데 주겸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다 타버리고 있고 중금속도 다 날아가 버리고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주겸은 CaCl2가 남아있다. 천일염에도 CaCl2가 들어있다라는 건데요. 용융소금은 NaCl 들어있고요, KCl 들어있고요, CaCl2가 CaO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MgCl2가 MgO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잘 보시면 천일염 주겸에는 CaCl2가 들어있고 용융소금에는 CaO, MgO가 들어있다. 즉 CaCl2와 MgCl2가 CaO로 바뀌었다. Cl이 날아가고 산소가 붙은 겁니다. 요게 다른 겁니다.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MgO라고 하거나 CaO라고 하는 거, 산화칼슘이나 산화마그네슘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용해도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은 용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넣는 대로 많이 녹아 들어가는데 산화마그네슘이나 산화칼슘은 넣어도 거의 안 녹는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녹지 않는다. 즉 컵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었는데 안 녹는다 그랬잖아요. 안 녹는 게 나오는 게 바로 CA 산화마그네슘, MG 산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CA 산화칼슘 이런 게 안 녹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제대로 만들어진 용융소금은요, 안 녹는 게 나와야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이다. 뭐라고요?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은 안 녹고 뿌연 게 나와야 된다. 그게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 먹고 있는 용융염이라고 하는 거, 그거 물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싹 녹아서 없어진다. 그건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이 아니다. 주겸하고요, 천일염하고 물에다가 같은 농도로 집어넣으면 pH가 얼마가 나올까요? 천일염은 3% 농도로 만들고 pH를 재보면 pH가 7.5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주겸, 그 회사 소금 제가 3% 농도로 만들어서 찍어봤습니다. pH 얼마 나오느냐? 8.5 나옵니다. 제가 만든 이 용융 소금 3% 농도로 만들어서 pH 찍어보면 9.5 나옵니다. 왜 pH가 높을까요? 라는 건데요. 바로 이 산화 마그네슘, 산화 칼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CaO, MgO, 이게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인데요. 얘가 물에 들어오게 되면 얘가 OH기가 붙어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제가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제가 조금 녹으면서 OH기가 만들어져 나와서 pH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융 소금은 물 속에 조금만 넣어도 pH가 올라간 알칼리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죠. 알칼리수는 뭐 하는 데 쓸 수 있느냐? 여러분들 몸에 항산화를 시키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융 소금은 녹지 않는 뿌연 안 녹는 게 나오는 소금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내 몸에 이롭다. 왜요? 항산화도 시켜주니까요. pH가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